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문제,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문제, 그리고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로 드러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성과. 요즘 이런 큰 뉴스들에 가려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묻히는 게 아닐까 싶은 걱정이 드는데, 오늘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정리를 해보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건 두 건입니다. 하도 이런저런 혐의들을 언론이 떠들어대서 첫 번째 공소 내용은 이미 많이 잊혀졌는데,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될 때 야당 의원들이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냐고 물어보고 또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그날 밤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를 했었죠. 더구나 그날은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가 진행됐을 뿐만이 아니고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나가 계셨잖아요. 그러니 검찰이 대통령의 임명권에 맞서서 상위 기관인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졸속 기소를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기 전에 단 한 차례의 직접 조사도 안 했죠. 그리고 기소장 내용이라는 게 딸랑 A4 반쪽짜리. 더구나 내용도 기가 막힌 게 정경심 교수가 재직하던 동양대에서 딸한테 표창장을 줬는데, 그걸 또 정경심 교수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해서 표창장을 허위로 만들고 직인을 찍어서 만들어냈다는 거잖아. 그리고 또 어처구니 없는 게 지금껏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것들이 다 검찰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행위들이라는 게, 이게 과연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없는 상황 속에서 청문회를 진행 중인 장관의 가족을 기소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내용도 허접하기 그지없지만 그 모든 게 사실이라고 해도요. 법무부 장관 청문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요, 그 시점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었던 기소였단 것이죠. 여하튼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번째 기소였는데, 이 재판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 측에선 재판 서류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해도요, 검찰에선 두 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곧 보여줄 게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 포토샵 전문가도 불가능하다는 표창장 위조를 한글 프로그램도 몰라서 워드만 사용했다는 정경심 교수가, 그것도 전문 인쇄소에서나 가능한 금색, 은색 같은 출력을 어떻게 대학교 사무실 같은 데서 사용하는 일반 프린터 따위로 위조를 합니까? 그리고 또 지난 11월 12일에 79쪽짜리 분량의 두 번째 공소장이 공개됐어요. 그래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알릴레오 방송에서 공동 진행을 맡은 변호사님이 이런 식으로 작성된 공소장은 공안 사건이나 조폭 사건에서밖에 못 봤다. 피고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기 위한 의도를 가진 공소장이라고 할 정도로 구구절절 정경심 교수에 대한 배경이나 검찰의 판단을 늘어놓고 있어요. 공소장 내용은 이전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의 딸이 했던 인턴 활동 같은 게 부풀려지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한 허위 스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경심 교수가 지인의 명의로 차명 투자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아니, 그 차명 투자라는 게 한 주, 두 주씩 샀던 모든 기록을 모아서 700건이 넘는 차명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검찰에서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게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의 실소유주고 무자본 M&A 세력이랑 결탁을 해가지고 수백억의 이익을 챙겼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요. 이제는 지인들이 한 주, 두 주 거래한 걸 모아 붙여놨으니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짜맞추기 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주 탈탈탈 털고도 결국엔 자녀 인턴 활동 부풀리기 혐의랑 정 교수 주변인이 3, 4천 가지고 투자한 게 차명이 아니냐는 거니까. 여하튼 이렇게 두 건이 검찰이 지난 몇 달간 정경심 교수 주변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이잡듯이 찾아서 조사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두 번째 재판에서 첫 번째 기소한 사문서 위조건과 두 번째 기소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권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이걸 또 병합하고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첫 번째 공소장 관련해 구체적 범행 방식과
공범 관계를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알게 됐을 내용은요. 검찰이 기소를 하려면 공소 시점에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하고요. 최초의 기소 내용이 심하게 변경되거나 추가돼선 안 된다는 거잖아. 말하자면 검찰이 기소를 할 때는 그만큼 확실한 증거와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검찰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킬 목적으로 청문회 당일날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서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A4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졸속 기소장이 나왔고 범행 방법이라고 기소장에 써놓은 것도 이랬다 저랬다 말이 바뀌었으니 증거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사건과 병합해서 검찰의 졸속 기소 사실을 감춰보려는 정말 밑바닥이 훤히 보이는 얕은 수를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검찰의 요청이 얼마나 황당했으면 재판부에서는요.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변경이 적법한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면서 당분간 두 사건을 병행한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 구속사건의 공소사실을 보니까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며 병합 결정을 보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검찰의 첫 번째 기소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걸 감춰보려고 재판부에다 두 번째 기소랑 합해서 진행하고 공소 내용도 변경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기소한 내용이 같아야 재판을 합치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완전히 내용이 다르네? 그러니까 합칠 생각 같은 건 하지를 말고 첫 번째 공소 내용 바탕으로 재판 진행해 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입시비리와 증거인멸에 관해선 허위공문서 위조자 및 증거인멸의 실제 실행자 등 공범들의 기소 여부 등을 검찰 측에서 밝히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 무죄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피고인에 대해선 재판을 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던 겁니다. 참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로 뼈아픈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정경심 교수가 여러 사문서나 공문서를 위조해서 입시 비리를 저질렀고 증거도 인멸했다는 검찰의 두 번째 기소 사실에 대해서도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기소하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 판단할 여지가 생긴다고 한 건데, 즉 정경심 교수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 지적한 것이고 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무죄 판결이 난다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선 더 이상 따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비리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가 만약에 죄가 되려면 왜 그걸 시행한 당사자는 기소하지 않고서 정경심 교수를 먼저 기소했냐고 검찰에 따지고 있는 거잖아. 더구나 검찰이 기소 후에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발부 등을 진행한 것도요. 강제수사로 적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동안 검찰이 법적 필요나 절차에 따라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낙마를 목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사실이 재판부에 의해서 조목조목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이건 뭐 최고 권력자가 정권 유지를 위해서 검찰 권력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풀어주니까 검찰이 이제는 자기네가 직접 정치 좀 하겠다고 날뛰는 꼴인데요.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보면 재판 과정은 어느 정도 공정하게 진행될 듯한 희망이 보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검찰은 정치에 뛰어든 대가를 반드시 혹독하게 치러야 할 것이며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멍해도 반드시 벗겨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소식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계속해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